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댁 냉장고에도 사과가 늘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씩 꺼내 먹으며 아삭하고 달콤하다고 느끼죠. 참 괜찮은 과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방식이 사실 사과의 진짜 효능 중 10%도 못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요즘 세상 참 바쁘고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며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하죠. 혈압이 제멋대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병원 가면 피가 좀 끈적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장이 가끔 쿵하고 튀는 듯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푹 자고 싶어도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하고 머릿속은 좀처럼 조용해지질 않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라도 먹으면 더부룩하고 며칠씩 속이 불편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같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질을 은근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값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 하나만 사과에 더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을 끓여 마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주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혹시 믿기 어려우실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재료가 무엇인지, 사과와 함께 썼을 때 왜 그렇게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지, 즉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단순히 둘이 아닌 훨씬 큰 힘이 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손에 잡히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법만 익혀두시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든든한, 그리고 돈 들지 않는 생활 속 보물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친구 사과를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루 한 알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된 이유, 단순한 말장난은 아닙니다. 사과가 지닌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우리의 혈관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도 같아서 오래되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듯 우리 몸속 혈관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찌꺼기로부터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엔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과 속에는 이런 찌꺼기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청소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에 들어가면 강력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몸 안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찾아내고 그걸 단단히 감싸서 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수도배관 전문가가 강한 압력 대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배관을 하나하나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며 혈관이 맑아지고 혈액은 더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노란색 계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 지표가 훨씬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결국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사과 하나가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가장 성실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매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우리의 혈관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 말입니다.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사과에는 또 하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 많습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때마다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죠. 병원에서는 늘 소금 줄이라는 말만 듣지만 알고 보면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체내의 나트륨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칼륨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칼륨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두 세력과 같아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액이 쌓이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며 혈압이 오릅니다. 하지만 칼륨은 그 반대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일종의 조율자 역할을 하죠. 사과는 바로 이런 고칼륨 저나트륨의 대표 과일입니다. 한 알의 사과를 먹는다는 건 몸속에 성실한 직원을 한 명 더 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직원은 틈틈이 돌아다니며 혈관 곳곳에 쌓인 나트륨이라는 불량 직원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혈압도 부드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사과, 특히 그 껍질에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내벽을 감싸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이 탄탄한 이유는 바로 이 탄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유연함을 잃게 되며 그에 따라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는 마치 혈관에 마사지라도 해주는 듯 잃어가는 탄성을 지켜주고 젊음을 되살려줍니다. 결국 사과는 한쪽에서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이중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최고급 혈압 안정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혈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인 장 건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위장 기능이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날은 별 이유 없이 설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식욕도 줄고 일상도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장을 다스리는 데에도 꽤 실력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사과가 성질이 부드럽고 달며 비위에 작용하여 진액을 생기게 하고 건조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옛말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익혀 먹을 때 그 효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합니다. 생사과 속의 펙틴과 식이섬유는 다소 거칠고 강한 편이라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는 좋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냉한 체질인 분들에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끓이거나 쪄서 익히면 그 안의 펙틴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익힌 사과의 펙틴은 장벽을 안정시키는 수렴작용을 하여 이유 없이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 특히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식이섬유의 자극성도 완화되어 변비 완화는 물론이고 장내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 리듬을 부드럽게 맞춰줍니다. 말하자면 익힌 사과는 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중 조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이 굳어도 설사가 심해도 한결같이 내 몸을 진정시켜주는 존재인 셈이지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사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소개하는 건강 레시피에선 붉은 껍질 사과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심장과 혈관에 좋은 기운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색깔에 따라 작용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약 요즘 기침이 잦거나 폐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푸른 사과를 드셔보세요. 폐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기운을 맑게 해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졌다면 노란 사과가 탁월합니다. 비위를 보강해주는 작용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지혜는 조선시대 한의서에서도 강조된 오색은 오장에 작용한다는 전통 지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사과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셨나요? 사과 하나만으로도 혈관 청소, 혈압, 안정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여기에 궁합이 완벽한 황금 짝꿍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효과는 단순한 시너지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의 건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짝꿍은 바로 대부분의 가정집, 부엌 찬장에 한 번쯤은 놓여있는 대추입니다. 작고 소박한 붉은 열매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이 대추는 사과와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과가 몸속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대추는 그 빈자리를 정성껏 채워주는 영양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몸을 비워낸다면 대추는 그 빈틈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존재인 셈이죠.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수록 대추를 자주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기혈 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무기력, 어지러움, 두근거림, 손발 차가움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눈을 붙이거나 꿈을 자주 꾸며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지만 이는 심혈이 부족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연료가 부족해진 것이죠. 심장을 하나의 등잔이라 한다면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우리 정신을 의미하고 피는 등잔을 밝히는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충분할 때 불은 밝고 안정되지만 기름이 부족하면 불꽃은 흔들리고 금세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혈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숙면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추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전통의학에서 보혈과 안신의 탁월한 재료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심장이 피를 충분히 받아야 강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뛸 수 있는데 대추는 그 연료를 보충해주는 천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밤에는 쉽게 잠들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이 현대과학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식품영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실제로 불안 완화와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과 현대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이죠. 게다가 대추는 피를 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화력을 북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다 잘 소화시키고 흡수하게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인 법입니다. 대추는 마치 영양 흡수의 추진력을 올려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여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사과 속 영양까지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대추 자체도 고칼륨 식품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과가 고칼륨 저나트륨 구조로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대추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두 식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 혈압 조절, 혈액순환 전반에 걸쳐 이중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마치 한 사람은 청소를, 다른 한 사람은 보수를 맡아 집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만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일 때 더욱 강력해지는 이 조화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잘 고른 대추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추는 색이 너무 밝거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줏빛을 띠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붉거나 반짝이는 대추는 염색이나 처리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알이 크고 단단하며 주름이 적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눌러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탱탱하게 되돌아오는 탄력이 느껴진다면 신선한 대추입니다. 반대로 눌렀을 때 끈적이거나 너무 딱딱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할 때 사과와 대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강한 약선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주인공 사과와 대추를 한 솥에 함께 올려볼 시간입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쌓인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정리 전문가이고, 다른 하나는 빠져나간 기운과 영양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보양의 대가입니다. 이 둘이 한 솥에서 만나 우러난 물은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둘을 섞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이 마치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배관망이라고 한다면, 사과는 오래되어 찌든 관안에 기름때와 녹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청소부입니다.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로 무장한 사과는 혈관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나씩 떼어내어 흐름을 맑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배관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수압이 부족하면 물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대추가 등장합니다. 기운이 부족한 심장에 연료를 가득 채워 펌프의 압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길을 뚫고 대추는 그 길로 힘차게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둘이 함께할 때 정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심장과 혈관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과와 대추는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며 단일 식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많은 걱정거리인 체질 문제까지도 함께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예민해지고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쉽게 반응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했듯 사과는 성질이 살짝 차기 때문에 속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단독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진여 위장과 소화기관을 안정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끓는 동안 찬 기운은 완화되고 따뜻한 기운은 고르게 스며들어 마치 온도 조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따스한 약선차처럼 변모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절묘한 조화는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체질이 약한 분들, 그리고 따로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사과의 효능은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낮추고 대추의 보온력은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열기는 피하는 이 조화야말로 우리 몸에 꼭 맞는 천연의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려낸 사과와 대추의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4가지 핵심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혈관 속 나쁜 지방을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고칼륨 식품인 두 재료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둘째, 기혈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마음이 안정되니 불면이나 두근거림도 줄어듭니다. 셋째, 장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힌 사과와 대추는 자극이 없고 부드러워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관계없이 장의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탄성을 지켜주고 대추는 심장의 박동을 더욱 강하고 고르게 해주죠. 이렇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이 단순한 재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소개한 지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장명수 어르신, 올해 77이신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혈당 수치와 혈압이 경계선에 걸려 늘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밤이면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이 사과대추 끓인 물을 소개해드렸고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정성스럽게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고 말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기뻐하신 건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르신은 약 복용과 식단 조절도 성실히 병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과와 대추의 조합이 분명히 든든한 후방 지원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다음은 바로 그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한 한 그릇에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과 불 재료와 정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몸을 살리는 한 그릇이 탄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황금 비율의 사과 대추차 레시피를 가장 섬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실 재료입니다. 붉은 껍질의 사과 2개를 꼭 사용해 주세요. 붉은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한의학에서는 붉은색은 심장에 이롭다고 보아 심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말린 대추 8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중간 크기가 이상적이며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보충하는 데 탁월하죠. 여기에 물은 약 1.5리터, 즉 대략 6공기 분량이면 됩니다. 선택 재료도 몇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체질이 찬 분이거나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이라면 생강을 3편 정도 추가해 주세요. 따뜻한 기운을 보태주는 생강은 사과의 미세한 냉기를 중화시켜주고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눈 건강과 신장 보강을 함께 원하신다면 말린 구기자 한 줌을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맛을 선호하시고 혈당 문제가 없다면 적당량의 흑설탕을 나중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도와 따뜻한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첫 단계는 재료의 철저한 세척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추의 표면은 주름이 많아 먼지나 이물질이 쉽게 끼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간단히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추를 그릇에 담고 굵은 소금 한 숟가락과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은 뒤 약간의 물을 붓고 손으로 여러 차례 문질러 주세요. 소금은 살균 작용을, 밀가루는 뛰어난 흡착력을 발휘하여 주름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문지른 후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세척한 물이 뿌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소금물에 약 10분간 담가 두신 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후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면 껍질에 남아있던 불순물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료 손질입니다. 깨끗이 씻은 대추는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단맛과 영양이 더욱 잘 우러나게 됩니다. 씨를 뺄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이 많아 혀가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씨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런 증상이 없다면 씨를 포함한 채로 끓여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씨만 제거한 뒤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조리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열 보존이 뛰어나고 은은하게 익혀주는 도자기 냄비이지만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준비한 사과와 대추를 냄비에 넣고 1.5리터의 맑은 물을 부어주세요. 센 불에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줄인 뒤 약 20분간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때 주방에는 사과의 산뜻한 과일 향이 퍼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추의 달큰한 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향기로 변해갑니다. 이 향만 맡아도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과가 투명하고 부드럽게 익으면 거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조정입니다. 구기자를 넣고 싶다면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고 흑설탕은 불을 끈 직후 남은 열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바로 드시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맛도 더 깊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이제 이 정성 가득한 한 그릇이 몸에 스며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향을 맡아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 사과 대추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과와 대추에는 원래 자연당이 함유되어 있고 탕으로 끓이면 이 당분이 훨씬 더 쉽게 체내에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절대 흑설탕을 추가하지 마시고 대추의 양도 3-4개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드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둘째, 이 차는 어디까지나 식이요법일 뿐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보조 병력일 뿐이지 주력군이 아닙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계속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차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약을 끊거나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에 대해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과, 대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다량으로 마시면 오히려 당 섭취가 과해져서 간이나 체내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넷째 차를 마신 후에는 꼭 치아를 보호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요. 사과에는 자연산 과일산이 있고 탕에는 단맛도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입안에 오래 머무르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드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잠시 후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차는 대체로 순하고 부드럽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드신 후에 입이 마르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대추의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어보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가장 잘 맞는 리듬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사과, 대추차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척 따뜻하고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과와 대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셨나요? 진짜 건강의 지혜는 값비싼 한약재나 복잡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부엌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흔한 사과, 한 알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 몇 알, 그것들을 바르게 조합하고 정성을 담아 끓여내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약 한 그릇이 됩니다. 이 한 그릇에는 단순한 단맛이 아닌 자연이 주는 온기와 내 몸을 아끼는 책임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스스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따뜻한 탕을 한번 끓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레 웃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따뜻하고 실감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쉽고 효과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드시고 깊이 주무시고 늘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